건진법사. 검찰이 윤석열하고 친분 과시하는 건진법사에 대해서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구속영장 기각됐죠.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지금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 수사 대상은 2018년 지방선거였는데 지금 이번 대상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전성배 씨가 윤석열 정부기관 받은 청탁과 금품수수 관련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죠. 특히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집중조사에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실까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윤석열 대선 캠프가 꾸려진 2021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대화 내역입니다. 건진법사가 3천만 원을 두고 선물 잘 받았습니다 말하고 윤 전 본부장이 기도비 보내드립니다 답합니다. 기도비. 수사 과정에서 3천만 원 현금 다발 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건진법사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본부장으로부터 500만 원씩 두어 차례 받았다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넉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윤 전 본부장이 당시 부총장으로 있던 선문대학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한 행사에서 자신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관한 대화도 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서밋과 그리고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가야 될 방향 서밋. 있습니다. 그걸 왜 저 사람 얘기하죠? 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통일교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특정 종교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반 어떤 종교에서 그렇게 정치권의 세력을 발휘하고 또 그 다음에 뭔가 부적절하게 청탁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부적절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뤄보는 것입니다. 근데 건진법사에게 돈을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인물이 당시 통일교의 2인자로 꼽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까 윤모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 통일교 2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사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접근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과 1시간 동안 독대 자리가 마련됐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전성배 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천지에서 통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건진법사 관련돼서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대선 전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건진법사의 핸드폰이 뭐 공개되면 그 내용이 공개되면 명태균은 저리 가라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었죠.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뭐 윤한홍하고 뭐 통화를 했었다든지 이런 보도들도 막 쏟아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관련돼서 저희들 제가 법사에 있었을 때 막 팠던 이슈들이 있어요. 특히 건진법사는 세금 관련된 로비를 많이 해준 걸로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세금 관련된.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껴가지고 청탁을 받고 작업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세금을 깎아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그 고위급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그때부터도 많이 제기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건진법사 게이트 검찰이 추적 중인데 윤 부부 통일교 만남 주선을 했나 이것을 지금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 뭐 실제로 뭐 건진법사의 진술에 따르면 자기는 그런 거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건진법사와 그리고 이 윤모 씨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두 사람이 2023년도 12월부터 무려 336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 통화한 게 336번이요? 네, 336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최근까지 통화를 나눴을지 그리고 만약 이 지금 윤모 씨는 자기가 윤석열과 3월 22일 날 만났다고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독대를 나눴다면은 무슨 얘기를 과연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밋이라면 이제 정상회담인데 저 사람이 왜 서밋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뭔가 저는 이제 물론 당사자 부인하니까 확인해야 되고 써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계속해서 돈이 갔다고 일단 전성배 씨는 자기가 500씩 2번 받았다고 그거는 인정을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뭔가 돈이 오간 건 맞는 것 같고. 그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한번 제가 사실 저도 통일교 잘 모르는데 네. 일본에서는 통일교 관련된 정치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이제 통일교로부터 정치 헌금을 받고 이런 정치인들 퇴출시키고 뭐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얼마 전에 무슨 암살 사건도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그거 뭐 배후에 혹시 통일교 같은 종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 통일교라는 종교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정치 쪽에 뭔가 줄을 대서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종교는 종교 자체로 어떻다 그 다른 판단의 문제지만 그게 정치 영역에 뭔가 부정하게 개입하고 이런 것은 문제 삼아야 되고 그 최고 권력자까지 연결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은 검찰은 그때 건진법사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윤핵관 아까 말씀하셨죠.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한테 맞아요. 봉화군수 공천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봉화군수 당선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저는 이게 굉장히 수상한데 이 건진법사의 은신처 양재동 은신처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발견돼서 압수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1억 6,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신권. 아예 신권이라고요? 네, 신권 다발로 비닐로 밀봉된 상태로 밀봉된 시점은 2022년 5월 13일이다. 그런 돈이 신권이 밀봉되고 그런 게 보통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 은행 가서 해달라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관계자는 네? 신권으로 밀봉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밀봉된 신권 다발을 개인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 맞아요. 개인에게 주는 경우. 그럼 어디서 지금 보통 이런 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주거나 은행들에 아니면 이제 관에서 쓰는 돈도 이렇게 해서 좀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총리 관련돼서 그 어떤 분이 갑자기 성함 기억이 안 난다. 그 막 뭐지 사찰당하고 막 하셨잖아요. 그거 폭로한 공무원에게 무마하게서 관봉이라고 하나 띠지 되는 돈을 줘가지고 그 띠지 자체를 증거로 그분이 막 제출하시기도 했던 기억 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좀 쓴다는 거예요. 이 띠지 있는 돈들은. 띠지 있는 돈은. 그런 차원이면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건진법사는 건진법사라고 해야 돼요? 전성배 씨라고 해야 돼요? 참 법사하니까 굉장히 뭐 높여진 느낌이어가지고 건진법사 주장 건진법사라고 해야 많은 분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건진법사 주장하고는 달리 윤석열이 대선 후보였던 때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여러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 게이트, 이게 게이트라고 할 만한데 일단 그 전에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건진법사 명태균처럼 이게 정치적 계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딱 보기에도 좀 약간 죄송한 말이면 사기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고 조언도 받고 이러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추측으로는 이건 추측의 영역이겠죠. 지금 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나눈 대화를 보면은 엄청나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서로 정책이든 정책 모든 이슈에 대해 대화를 하거든요. 상의를 해요. 근데 김건희 씨가 본인이 직접 조언을 받기에는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뭐 오랫동안 신망을 쌓아왔던 그런 분들과 직접적으로 바로 소통되는 라인? 소통이 된다? 이렇게 앉혀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김건희 씨를.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한테 처음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차츰 저변을 넓혀가면서 신뢰를 쌓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명태균 씨도 결국에는 끝까지 마지막까지는 함께 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건진도 뭐 건진이 직접 뭐 계엄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계엄 날짜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도 나는데, 이런 소문도 나고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생각을 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접촉하기가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옛날에 그 전에 정부는 법사, 무속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모든 게 게이트인데 사실 이게 건진법사 게이트도 수사를 해보면 더 많은 것이 드러날 거고 아마 이제 정권이 끝났으니까 더 많은 제보들도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 언론 보도되는 단계고 또 건진법사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답답한 게 이게 수사가 꽤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제서야 조금씩 흘러나오냐고요. 참 진짜 이것도 제가 보기에 수사 안 하려고 지연시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검찰이 또.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건진법사 관련해서.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의겸 의원님이 폭로하신 건데 소를 껍데기를 벗기는 제사가 맞아요.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 막 이런 이 연등이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막 이런 의문이 제기됐었던 적이 그렇죠. 자, 그 건진법사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수사가 되면은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간단하게